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비상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기 오늘 팔과 문법이랑 본문 한번 볼 건데, 자, 팔과 문법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so that can't, couldn't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so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보면, 이 so라고 하는 친구는 너무란 뜻이죠. 매우 혹은 너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접속사인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문을 먼저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we were tired 이렇게 제가 읽으면 우리는 피곤했다죠. 근데 우리가 we were so tired라고 하는 순간 너무 피곤했다가 되죠.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요걸로 인해서 우리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어. 내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절을 하나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주어, 동사라 그러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주어의 상태가 너무 어떠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런 맥락에서만 쓸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so와 that은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so가 나왔으면 우리가 그 결과를 말해줄 때 그냥 that하고 주어 동사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we were so tired. 우리 너무 피곤했다. that. 그래서 너무 피곤했다라고 해도 되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그래서를 합쳐버려도 돼요. We could not go out. 우리는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so that 다음에 이제 뭐 can과 can't 둘 중에 하나가 와요. 만약 과거면 could와 couldn't가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요 동사입니다. 바로 이 동사 친구인데 얘가 지금 과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절에 can't가 아니라 couldn't 혹은 could를 써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동사가 어느 시점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도 조동사인 can과 can't가 could와 couldn't로 각각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동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예문은.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so that과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 so that을 우리가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용하냐면 so 어쩌고 저쩌고 tha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I am so happy that I am so tired that I can't go out.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이 can't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to라고 하는 친구를 써서 too tired라고 하는 순간 이 to는 so하고 다르게 so는 좀 중립적인 느낌이라면 이 to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하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to 부정사로 부사를 써주면 to go out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얘가 어떤 식이 되냐? 얘가 부사가 느낌이 뭐뭐 하기에 라고 하는 하기에 혹은 뭐 하기엔 요런 식의 느낌이 돼요. 이게 왜 부사냐면 앞에 있는 이 tired라고 하는 친구를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tired 한데 어떻게 tired해요? 매우 tired해요? 그쵸? 매우 tired해 너무란 뜻이죠. 근데 나가기엔 너무 tired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so의 느낌과 여기 있는 not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to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죠? 얘는 부정적인 느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뭐 하기엔 너무 피곤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게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시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현재가 동사 원형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couldn't든 can't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을 한번 볼까요? He is very kind. so kind. 아니다. so 뭐라 할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he is so strong that he can move the desk.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는 너무 강해서 그는 이제 그래서 그는 그 데스크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이 되느냐? He is strong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여기 뒤에 enough라고 하는 친구를 써줘요. 그리고 to 부정사를 써줍니다. to move the desk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그 to move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와 똑같이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이번에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enough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enough는 또 누구를 꾸며주냐? 얘는 strong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enough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충분히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을 경우 여기서 조심할 게 뭐야? 자기가 꾸며주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해줍니다. 원래 영어의 모든 수식하는 단어들은요 기본적으로는 한 단어일 경우에는 전부 다 앞에서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나 행복한 남자라고 하면 happy man, 그죠? happy man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미치도록 아름다운이라 그러면 crazily beautiful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꾸며주는 단어들이 다 바로 얘네거든요. 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수식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얘만 형용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얘를 갖다가 이 뒤에다가 써주니까 자, 그는 너무 힘이 세서 그는 그 책상을 옮길 수 있다 라는 말이 그는 이렇게 됩니다. 힘세다. 충분히 힘세다. 근데 뭐 하기에? 그 책상을 옮기기에 또 뭐뭐 하기에가 됐죠? 그죠? 뭐뭐 하기에 라고 하는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가지고 이 so that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자 바로 여기에 얘가 enough to와 to가 쓰이는 요 상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so that 다음에 so 어쩌고 저쩌고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t 혹은 couldn't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얘는 우리가 어떤 애로 바꾸냐? 너무 뭐뭐해서 to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에서 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so 어쩌고 저쩌고 that 주어 다음에 can과 could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얘는 형용사 부사 나온 다음에 그 뒤에 enough가 나오고 그 다음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can't나 couldn't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to 너무 라는 부정의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can과 could가 나왔을 때는 enough 라고 하는 이제 뭐 하기에는 충분히 어떠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냐 부사가 들어가냐를 판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I am she runs so 이렇게 되고 that she can't win the race 이렇게 해볼까요? win in the race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 그녀는 너무 어떻게 달려서 그녀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보기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slow 아니면은 뭐 slowl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low fast 그 다음에 fastly 이런 이상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slower 이런 식으로 달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일단은 원급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ER이 붙어있는 이 친구는 무조건 제외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녀가 레이스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빠르게 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레이스는 경주는 빨리 달리는 걸 기본 전제로 하니까요. 자, fastly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니까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slow와 slowly가 남았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that 뒤에는 버리세요. 이 that 뒤에는 버리고 누구를 보냐면 이 so를 지워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쉬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she runs가 나와요. 그러면 그녀는 달린다. slow, 느린 달린다. 이상하죠? 그럼 느리게 라고 이렇게 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법이 그냥 하나입니다. 여기에 형용사가 부사가 들어가는지는 일단은 대절은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한다? so를 지워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so를 지워보는 게 중요하구나. 대절은 일단 다 무시하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문장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This book is too heavy, too difficult to read.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For me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투부정사 앞에다가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 명사, 그죠? 대명사 뭐 이렇게 쓸까요? 대명사.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목적격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란 무슨 말이냐, 얘가 본 문장의 주어는, 잘 보시면 본 문장의 주어는 this book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죠? this book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얘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은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 문장의 주어는 this book이지만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해석해보면 읽기에 라고 해석했을 때 누가 라는 친구가 붙어요. 은는이가가 붙습니다. 그죠? 은는이가. 그죠? 보통은 이가가 붙어요. 이가. 근데 얘가 주어죠. 근데 문장의 주어는 아니고 해석해 봤을 때, 그죠? 의미를 파악했을 때 주어처럼 해석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so that으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자, 이번엔 누구죠? I겠죠. I can't read 한 다음에 여기서 문장을 딱 끝내주시면 이렇게 끝내주시면 이게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잘 왔어요. 왜냐면 이 for me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I로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to이기 때문에 우리가 can't를 갖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대절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요것만 딱 떼놓고 생각해 봅시다. I can't read 라고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읽을 수 없다예요. 그러면 뭘 읽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 책을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간단하게 저 this book이라고 하는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서 i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경우 요거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얘를 우리가 대명사로 바꿔서 이렇게 it에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so that을 쓸 경우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다가 I can't read 라고 해놓으면 나는 읽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뭘 읽을 수 없다는 건지 모릅니다. I can't read the newspaper 인지 I can't read the poster 인지 I can't read the posting 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it이라고 하는 친구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it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 보통 나타나느냐,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냐면 문장의 주어와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보시면 this book이라고 하는 친구와 me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가 이걸 그냥 쓰면 만약에 의미상의 주 없이 그냥 쓰면 this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 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이라고 해서 people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특정하게 이렇게 찝어줄 때는 우리가 얘와 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목적어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읽기에는 무엇을 읽죠? 주어인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it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우리가 대절에다 이렇게 넣어준다. 그 다음에 so that을 쓸 경우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예쁘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She is tall enough to reach 아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This desk is strong enough to put enough
for students to put more than 5 books.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책상은 충분히 강하대요. 누가? 학생들이 놓기에, 그죠? 무엇을 놓기에? 5권 이상의 책을 놓기에 충분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so that으로 만들면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앞에는 같습니다. this desk. 근데 이제 enough를 지우고 대신 뭐가 들어가죠? so가 들어가요. so strong. 그리고 that 한 다음에 for students를 우리가 students라고 하는 주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죠. 지금 desk is 동사가 없네. 그죠? is 이게 현재니까 can이 오면서 can put more than 5 books.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on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 내가 선생님이 한번 놔볼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라는 뜻이 추가돼서 여기다 on이라고 그냥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문장이요. 자, 대절을 한번 보면 학생들은 놓을 수 있다 5권 이상의 책을 위에. 근데 어디 위에요? 영어는 이 on 뒤에 무언가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it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This food is so delicious that so가 아니라 This food is delicious enough for kids to eat every day.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This food is so delicious that kids, 자, 주어가 왔어요. 그죠? kids가 먹을 수 있겠죠. can eat every day. 그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일단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 대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이들은 먹을 수 있다. 매일을 먹을 수 있다예요? 매일 먹을 수 있다예요? 매일이죠. 그러면 얘는 이건 부사예요. 그죠? 매일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 날을 왜 먹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가 써줘야 돼요? this food라고 하는 친구를 써줘야겠죠. it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this food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it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함과 동시에 우리가 enough가 우리가 can이라고 하는 친구로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for kids라고 하는 친구가 for kids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kids로 들어갔고 대절의 주어로 그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동사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so를 붙여줬구나.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변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so that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단 요거에 앞서서 선생님이 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분사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자, participle에 보면 우리가 이 part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보이죠? 자, 얘는 나뉠 분자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단어냐? 얘가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바로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라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예를 들면 어디 어떤 거 해볼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짠. 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얘는 a bo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oy에 대해서 이 boy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막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얘는 어떤 boy인지 우리가 형용사로 한번 꾸며보는 거야. tall boy.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얼굴이 내 스타일이야. handsome boy.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하나 또 뽑아내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smart boy. 이렇게 볼까요? smart bo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덕지덕지 달아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handsome boy.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지금 그림을 봤는데 얘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요, 얘는 또 어떤 식으로 형용사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웃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웃고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smile이라고 하는 동사를 알고 있습니다. 웃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 smile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얘가 smiling이 돼요. 그죠? 그럼과 동시에 얘가 이 행동을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라는, 즉 웃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런 동작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분사인 거예요. 현재 분사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용사로는 얘가 하고 있는 동작을 꾸미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 보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예를 들어 Into the Unknown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어떤 형용사를 또 끌어낼 수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 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sing이라고 하는 친구에 ing를 붙여서 singing 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분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지어보면 아까 보이가 어떤 보이였죠? handsome 보이였죠? handsome 보이 대신에 smiling boy라고 하는 요런 smiling을 넣어서 얘를 우리가 수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사라고 하는 건 이 느낌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바로 어떤 꾸며주는 대상이 하고 있는 혹은 뭐뭐 당한 행동을 설명해주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분사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형 동사에다 ing를 붙여준 거고요. 과거 분사는 과거 동사랑 되게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ved 혹은 우리가 불규칙의 마지막 있죠? 불규칙 동사들의 마지막 이라고 하는 요런 친구들이 우리가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현재 분사는 아까 보였듯이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진행 중인 이라는 느낌의 진행, 그리고 그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능동의 느낌이 나는 형용사가 돼서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요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뭐냐? 과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요런 죄송합니다. 이런 수동의 느낌의 형용사가 되면서 뭐뭐 당한 혹은 뭐뭐 된 이라고 하는 요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당한, 뭐뭐 된, 그죠? 두 개니까 이렇게 쳐줄게요. 자, 요런 두 가지의 형용사가 나와요. 자, 근데 이 현재 완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분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분사는 동사를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sing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만들어 봤죠. 근데 우리가 s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다가 뭐 sing, 뭐 let it go 라고 이렇게 쳐주면 얘가 let it go를 노래하다, 그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부사로 beautifully 라고 적어주면 let it go를 아름답게 노래하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 sing이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ing를 붙여주면 이 상태로, 그러면 우리가 let it go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가 탄생하게 돼요. 근데 이 형용사 봐보세요. 엄청 길죠? 그죠?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요 영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 넣어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명사 앞에다가. 그래서 아까는 singing boy라고 쳤다면 여기서는 a boy singing let it go beautifully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형용사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다? 만약에 형용사 한 개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명사의 뒤에서 수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eating 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a man 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꾸며주기 위해서 잠시만요. 이 친구를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투부정사 형용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to read라 그러면요, 우리가 읽을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읽을. 그죠? 얘는 이제 이 투부정사도 동사를 형용사로 써보는 건데, 얘는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할 목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book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다가 a book to read라고 하면 우리가 얘가 읽을 책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to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 to read를 앞에 써버리면 얘는 절대로 형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read라고 하는 친구는 읽다인데 이 뒤에 명사가 오면 명사를 읽다가 되거든요. 이게 동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먹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책을 읽는 것, 혹은 책을 읽을, 혹은 책을 읽기 위해 라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꾸밈받는 게 아니라 책이 이 read에 먹혀버리게 되는 상태가 발생해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어떻게 해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 오면, 이런 유사한 이런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용사가 만들어지면 얘는 이거와 비슷한 이상한 사고, 의미의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의 뒤에다 써주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친구가 이 분사 친구가 뒤에서 꾸밀 수 있는 게 요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eating pizza라고 하는 요런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a man eating pizza라고 이렇게 뒤에다 달아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피자를 먹고 있는 남자예요. 앞에서부터 시키면 한 남자라고, 근데 는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비동사가 있어요. a man is라고 해줘야 우리가 남자는 이라고 붙이고 먹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a man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사가. 그렇기 때문에 피자를 먹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who is라고 하는 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who나 which나 that을 이용해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길게 꾸며보자 라고 하는 요런 긴 형용사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분사랑 되게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에다 붙여요. 그쵸? 근데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비동사가 합쳐진 것,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명사 뒤에 who is, are, were 이런 거 있죠? who is, who are, 그 다음에 which 다 똑같아요. who, which, that 다음에 플러스 is나 are 혹은 were, was 같은 이런 비동사들이 오면 이거를 우리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a man who is in the classroom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남자,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있는 남자예요. 있는이 됩니다. 얘가 있다가 아니라 있는, 어디에? 교실 안에 있는 남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요런 형용사가 탄생해요. A man in the classroom.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a man who is eating, who is dancing on the stage라고 하면 우리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워볼까요? A man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관계대명사가 boys인데 the boys singing a carol 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자, 앞에 있는 친구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생략이 뭐가 되었는지를 구분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써주면 되냐? 일단은 누구를 확인한다? 얘를 확인한다. 그럼 얘가 사람이냐? 사람이면 who, 그 다음에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둘 다 쓰고 싶으면 that, 아무거나 상관없으면 요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의 수를
앞에 있는 명사의 수를 확인해서 복수면 are, 그죠? 플러스 복수일 경우 are, 그리고 단수일 경우 i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일 경우 who, 사물일 경우 which, 둘 다 아니면 that, 그리고 여기다가 복수일 경우 are, 단수일 경우 is.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the movie played in the theater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극장에서, 자 이번엔 플레이가 상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상영당한 영화죠. 그죠? 상영당하는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the movie는 일단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라고 쓰거나 that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is 이렇게 써주시면 which is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 the movie는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생략이 되어서 얘가 뒤에서 형용사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분사 파트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VING와 VED의 의미 차이에 조심해야 합니다. 의미 차이 조심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 the dog around the yard is mi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야드 주위를 이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run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강아지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 꾸미는 대상이 그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냐 아니면 그 행동을 수동적으로 당하냐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얘는 우리가 현재 분사를 써주는 거고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당하면 우리가 여기는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dog는 지가 스스로 뛰어다니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running 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 친구는 어떨까요? The letter I received, 나는 받았어요, a letter in English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wri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영어로 쓰다 에서 얘가 쓰고 있는 이 돼야 될까요? 쓰여진이 돼야 될까요? 자 편지는 지가 스스로 무언가 꾸미는 꿈을 받는 이 편지는요, 지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가 뭐 손이 있어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쓰여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write의 과거 분사인 written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받았다 편지를,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쓰여진 편지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요만큼이 지금 letter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고요. 여기서는 running around the yard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VING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또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바로 뭐냐면 VING가 현재 분사, 즉 형용사인 경우가 있고요, 혹은 동명사, 즉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된다면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하기가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he actor is the actor is playing the piano 랑 my hobby is playing the piano 랑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ing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요번엔 명사를 꾸민 게 아니라 이 비동사의 뒤에 들어가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죠? 현재 진행형처럼 써졌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그 연기자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연주하는 것일까요? 연주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현재분사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분사. 근데 my hobb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취미잖아요. 취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까? 연주하는 것입니까? 연주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며줄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he is look at the sleeping baby 랑 look at the sleeping bag 랑 이렇게 있으면 자 위에는 보세요. 위에는 자고 있는 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얘는 우리가 뭘로 본다? 현재분사로 보는 거예요. 현재분사. 자고 있는. 근데 밑에 건 한번 보시면은 look at the sleeping bag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슬리핑이 요 슬리핑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우리가 자고 있는 가방이 잠을 자요? 이상하죠? 그러면 잠자는 것 을 위한 가방이라는 요런 이 가방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사로 앞에 서술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침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현재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분사, 과거분사뿐만 아니라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써보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혹은 어떤 행동을 당한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를 만들 수 있고, 자, 이 분사는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 차이가 중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얘가 아까 제가 형용사라 그랬죠? 그죠? 얘는 동사로 만든 형용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형용사가 쓰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를 꾸민다. 첫 번째, 명사를 꾸민다. 두 번째, 무엇을 꾸민다? 문장에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어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be 플러스 ving가 나오면 얘를 우리가 현재 진행형 진행형 시제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하면 뭐뭐 당했다가 돼서 이게 수동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보호 역할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 차이에 따라, 즉 주인공이, 그러니까 지가 꾸며주는 대상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면 우리가 현재 분사를, 그 다음에 꾸며주는 대상이 무언가를 당한 상태이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넣어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게 뭐였죠? 이 현재 분사 ing가 붙은 친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우리가 대체적인 문제는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Doing volunteer work is a rewarding activity라고 했어요. activity라 그러면 우리가 활동입니다. 그러면 reward가 보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rewarding 하면 보상하는, 즉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보람이 있는 이죠. 그래서 activity가 주기 때문에 이때는 rewarding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밑에 한번 볼까요? This is the museum.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근데 박물관이 뭘 지어요? 아니죠. 지어짐 당해야겠죠. 근데 언제 지어짐 당했는지까지 부사로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In 1972, 1971년에 지어진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uilding이 아니라 built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뭐 shock, disappoint, surprise 이런 애들도 다 주어가 목적어를 놀라게 하다, 실망시키다, 뭐 행복하게 하다, 다 이런 뜻이거든요. 즐겁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꾸미는 대상이 뉴스가,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는 지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면 충격을 줘요? 지가 충격을 주죠.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뉴스라 그럴 때 우리가 shocking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충격을 줄까요? 받았을까요? 내가 충격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I was shocking.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쇼킹을 주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게 I was surprising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막 I was surprising 이러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뜨고 really? 이렇게 얘기해줘요. really?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야, 네가 정말 놀라운 인간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놀라운 존재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놀랐다, 놀람 당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surprising이 아니라 우리가 surprised를 넣어주는 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볼까요? I saw an dog on the street 라고 됐습니다. 그럼 나는 봤다, 그죠? 강아지를 봤는데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면 이 injure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겠죠. 이게 부상을 입히다입니다. 부상을 입히다. 그러면 강아지는 부상을 입히는 강아지일까요? 부상을 당한 강아지일까요? 길거리에 있는 게, 그죠? 부상을 입히고 있는 강아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injur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bark 라고 하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bark는 짖답니다. 그러면 짖어지는일까요? 짖고 있는일까요? 짖고 있는 되겠죠. 그럼 barking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eating, 뭐 할까요? walk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walk는 우리가 걷다니까 걸어짐 당한이라고 하는 요게 말 그대로 이상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walking, 그죠? 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동물에는 항상 뭐 자기가 할 수 없는 뭐 물건이나 사물에는 ed가 붙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일 때는 ing가 붙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에 따라서 파악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My Tech Free Trip 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Tech Free라 그러면 이제 기술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Free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네, 기술이 없는 그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Last summer에, 그죠? 지난 여름에 My father suggested, 우리가 suggest라 그러면은 제안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제안했냐면 surprising 이벤트를 제안했대요. surprising,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놀라게 하는, 그죠? 이벤트 자체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봤더니 점점 하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Family trip without smartphones 라고 합니다. 그러면 패밀리 트립, 가족 여행인데 뭐가 없는? 스마트폰들이 없는 가족 여행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 이제 큰 따옴표 안에 동사를 또 볼게요. I hate, 나는 싫어한단다, 그죠? 뭘 싫어하냐면 to see,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그죠? 이게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에요. 명사. 그래서 보는 것을 싫어해. 근데 우리가 hate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to see 뿐만 아니라 seeing도 가능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see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각동사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보다라고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누가를 써준 다음에 우리가 ing를 써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and가 나와 있죠. 이 and가 나와 있는 다음에 요 뒤에다가 뭐가 나와 있냐면 looking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기 싫어하시는 게 너가 앉아서 looking at 까지 같이 봐야겠죠. 무언가를 쳐다보는 걸 싫어하신대요. 보는 걸, 그죠? 그래서 나는 싫어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네가 앉아서, 함께 앉아서, 그리고 오직 뭐만 보는 거? 너의 스마트폰들만, 너희들의 스마트폰들만 보는 것을, 보는 걸,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걸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sister and I explained. 자, 내 여동생이랑 나는 이제 저기 설명을 했어요. 빨간색 이렇게 해드릴게요. 설명을 했습니다. 뭘 설명했냐면 the need for smartphones예요. 스마트폰에 대한 필요라는 뜻이죠. 여기서 를 설명을 했대요. But he kept saying, 하지만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but이 나왔으니까 하나가 더 나왔고, 우리가 keep ing라고 하면은 계속, keep 플러스 v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계속 얘기했냐면 보니까 대시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We could not fully enjoy the trip with them. 우리가 fully, 완벽하게, 완전하게 enjoy 할 수 없다고, 즐길 수 없다고. 무엇을? the trip을, 그죠? with them.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겠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스마트폰들이겠네요, 그죠? 스마트폰들.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여행을 완벽하게 즐길 수 없다고. 우리 여기서 시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전부 다 과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could가 쓰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fully enjoy. 그죠? So 그래서 we started 우리는 시작했어요. 무엇을? A technology free trip이죠. 기술이 없는 여행을 to a new city 어디로? 새로운 시티인 Barcelona, Spain. 그죠?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티로 갔다는 거죠. Our first day was terrible. 우리의 첫날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On the way to our guest house around Plaza Real. 그죠? 그래서 on the way to라고 하면 어디로 향하는 중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향하는 길에 어디로 향하는 길에 그러면 어디로 향하는 길이에요? Our guest house. 근데 어디에 있는? 플라자 레일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we got lost. 우리는 got lost. 길을 잃었어요. in downtown Barcelona.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시내에서 downtown 하면 시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get lost라고 하면은 길을 잃다라는 뜻이 돼요. get lost 하면 길을 잃게 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Dad was busy looking at the map. 자, Dad는 was busy 바빴어요. looking 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첫 번째 원래 우리가 be busy ing 이렇게 쓰면 뭐뭐 하니라 바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도를 쳐다보니라 바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ask가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여기 asking이 나왔죠. 여기 반드시 asking이 써줘야 돼요. 왜냐면 asking for 이니까 우리가 directions 방향을 길을 물어보니라 바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쁘신 게 두 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ING에 지금 두 개가 걸린 거예요. 맵을 보니라 바쁘셨고 길을 물으시나 바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With a few Spanish words니까 약간의 어떤 스페인 단어들로요. He got from tour book. 근데 어떤 스페인 단어냐면요. He got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죠? 스페인 단어는 스페인 단어인데 그가 얻었던 스페인 단어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tour guidebook. 그죠? 투어 가이드북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지금 words는 사람이 아니니까 that이나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명사를 읽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튀어나올 때가 아닌데 튀어나온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입니다. Even though our guest house was right next to the plaza. 자, even though라 그러면 심지어 뭐뭐일지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even though를 이렇게 나오는 순간 쉼표까지 끊어주시면 돼요. 우리의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Right next to the plaza. 그 플라자 바로 옆에. 그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t took us about 2 hours. 그죠? 우리에게 약 2시간 정도 걸리겠대요. take somebody 시간 이렇게 하면 somebody에게 시간이 얼마가 들다 뭐 이런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o get there 뭐 하기 위해? 거기에 가기 위해. 자, 이건 부사용법이죠. 그래서 we were so tired that we could not go out for dinner. 그죠? 우리는 너무 피곤했대요. so that 나왔죠? 그죠? so that 그래서 할 수 없었다. go out. 그죠? 할 수 없었다.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we were too tired가 돼야겠죠. 그죠? 왜냐면 couldn't 하시니까 we were too tired to go out for dinner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엔 너무 피곤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밑에 나와 있지만 또 한번 써보면서 복습해 봅시다. 그 다음에 I went to bed but couldn't fall asleep. 자, 나는 자러 갔어요. 그죠? went to bed 했지만 but couldn't fall asleep. 잘 수 없었죠. 과거 시제죠. because 왜냐하면 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Because I was worried about 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what would happen the next day. 그죠? 다음날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옆으로 조금 치울게요. 다시 한번 because 왜냐하면 I was worried 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bout 무엇에 대해 what would happen the next da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would가 들어간 이유가 이 what이 주어예요. 무엇이 그 다음에 would는 이제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ould를 써준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After looking around Gaudi's Parkwell, 그죠? 우리가 가우디 그 유명한 건축자 가우디가 지은 파크웰 주변을 그 둘러본 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after 다음에 주어가 없이 ing가 나왔죠?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주어가 없는 이유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we decided to have, 우리는 먹기로 결정했어요. 무엇을? seafood, fried rice니까 이제 해산물 볶음밥이죠. for lunch, 디너를 위해서. 그죠? 점심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However, 그러나 부사가 나왔고요. We didn't know,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Which restaurant to go, 어느 레스토랑을 가야 하는지. 그죠? 여기서는 지금 which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이 which가 레스토랑트랑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which 플러스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무엇을 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땡땡을이라고 해볼까요? 어느 땡땡땡을 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ch가 형용사로 쓰여진 거예요. 어느 것이 아니라 어느입니다. We needed help.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So, mom went up. mom이 일단 went up 했죠. To an elderly lady. 우리가 elderly라고 하면은 나이든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old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차분한 느낌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숙녀분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go up to까지 할까요? 이렇게 했고요. and tried to ask, 그리고 물어보려고 노력했어요. for direction. 여기도 ask for이네요. 그죠? 우리가 방향을 물어보려고 노력했어요. to a popular seafood 레스토랑을 향한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니까 luckily, 운이 좋게도 she seemed to understand mom's few Spanish words. 그죠? 그래서 그녀는 seem to understand입니다. 우리가 seem to 하면은 seem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보통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겠죠. seem은 look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무엇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냐면요, mom's few Spanish words를요. 그죠? 엄마의 몇 마디 스페인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She took us to a small local restaurant nearby. 그녀는요 데려갔어요. 누구를? 우리를 어디로? 작은 지역 레스토랑 근처에 있던, 그죠? The seafood fried rice was amazing. 그죠? 얘가 어땠대요? 끝내줬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산물이니까 amazed 하면 해산물이 신나했다는 거죠. 해산물 볶음밥이. 그러면 안 됩니다. amazing이 와야겠고요. I really wanted to take pictures of the food and post them on my blog. 자, 그러면 나는 정말로 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것을? to take 하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 post 하는 것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post가 동사로 게시물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업로드하다, 올리다니까 찍는 것, 올리는 것, 이게 바로 and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의 사진들을 찍기를 원했고 그것들을 내 블로그 위에 올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But without my phone, 하지만 내 폰이 없이는, 그죠? Without my phone, I just decided to enjoy the moment. 나는 그냥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to enjoy,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decide는 항상 to 부정사만을 받는, 그죠? to 부정사만 가능하죠. 가능한 친구죠. 또 ing는 쓰시면 안됩니다. During the remaining days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죠?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부사겠죠, 이 덩어리가. 그래서 남아있는 그 날들 동안 we relied more and more on the locals. 우리는 relied on, 얘까지 한꺼번에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rely on 하면 어디에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이라서 the locals라고 하면요, 그 지역
지역 주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more and more 더 점점 더 의지했어요. 그죠? 그래서 we were able to meet and talk with various people. 우리는 were able to meet and talk.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지금 여기 were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굳이 우리가 can으로 바꾸면 could meet and talk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with various people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 various 그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on the streets, in the bakeries and in the parks. 그래서 첫 번째 어디서 길 위에서, 두 번째 어디서 뭐 빵집에서,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in the parks에서 라고 이런 식으로 부사를 여러 개를 이번에 and로 붙여줬네요. and는 항상 자기가 나열하고자 하는 친구의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가 바람직합니다. 자, they were always kind enough to show us different sides of Barcelona with a smile. They were 그들은 항상 어땠어요? 친절했어요. 근데 얼만큼 친절했냐면 충분히 친절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충분히 친절했어요. 뭐 할 만큼? To show us 우리에게 different sides of Barcelona 바르셀로나의 다른 면들을 with a smile 스마일을 가지고 보여줄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so that으로 역으로 바꿔보면 they were always so kind that they could show us different sides of Barcelona with a smil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enough이기 때문에 우리가 can인데 얘가 지금 were이기 때문에 이 were이기 때문에 could로 바꿔줬고요. 그죠? 나머지는 so가 들어갔다는 것 빼고 나머지는 뭐 별게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lso 또한 our family talked a lot with each other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요 talked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A lot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with each other 이러니까 서로에게 그죠? We spent much of our time together 그죠? 자, 우리는 썼습니다 시간을. 근데 on이 나오면요 우리가 어디에다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uch of our time이니까 우리 시간의 많은 부분을요 함께 썼어요. 함께 어디다 썼냐면 the Spanish train 그죠? on the bus and at the restaurants. 자, 요런 친구들을 썼네요. 첫 번째 어디다 썼다? Spanish train 그죠? 스페인 지하철. 그리고 또 어디다 썼다? on the bus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썼다? at the restaurants니까 저기에서 썼다. 식당에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이 on이라고 하는 건 spend랑 이어졌다기보다는요 얘가 여기에서 이 지하철에서 라고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썼네요. 그죠? Our technology free trip was a new and different experience. 그래서 우리의 기술 없는 여행은 was 하나의 새롭고 다른 경험이었다. Before the trip 그 트립 이전에 I was so dependent on my smartphone that I couldn't do anything without it. 자, be dependent on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so가 붙었어요. 그죠? 나는 너무 의존적이었다. 어디에? 나의 스마트폰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대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without it. 그것 없이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또 I was too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couldn't니까 to로 바꿔주세요. too dependent on my smartphone 했어요. 그죠?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에는 without it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죠? 얘를 우리가 좀 부정의 느낌을 강조해주고 싶으면 anything 그죠? 그것 없이 어떤 것을 하기에도 내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But now I see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I see가 그냥 본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해한다, 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엇을 이해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that I can enjoy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The moment를 without it 그것 없이요.
그죠? From the experience, 그 경험으로부터 I have learned, 나는 배웠어요. 그죠? 이미 배운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use of the smartphone. 자, 그럼 the importance라고 하면 우리가 이 턴트가 아니라 un쓰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중요한이 아니라 중요성 혹은 중요함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무엇의 중요함인지 봤더니 of a balanced use of the smartphone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볼까요? 스마트폰의 balanced use니까 균형이 맞춰진 사용. 근데 무엇에? 균형이 맞춰진 사용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죠? 과거에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have pp를 써준 거예요. 여기에. 그죠? So, next time 다음번에는 Would I travel without a smartpho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이네요. would가 튀어나왔고 travel이 여기 진짜 동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행할 것 같니? Without a smartphone, 스마트폰 없이 라고 했습니다. would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will과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할 것 같다 혹은 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할 것 같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Probably not. 아마 아닐 거야. But I will try to use. 나는 사용하려 노력할 거야. 그것을 어떻게? 더 more wisely, 더 현명하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가족이 그 뭐냐 이제 tech-free 트립을 떠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얘네가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현지 사람들이랑 더 대화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랑도 더 대화를 많이 하면서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론 스마트폰 없이 다음에 여행을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이고요. 자, 이 영상을 끄시면 꼭 반드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